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시찰하고 이 한국이 지은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정한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이 미국의 제재 완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첫 소식 김용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 포커스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방문을 통해 보내는 신호는 미국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동안 제재 해제를 얻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He knows that Donald Trump is, his best chance at getting an agreement. He knows that South Korea basically has to follow U.S. policy in this regard.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국장도 비슷한 분석을 밝혔습니다. 스웨덴 실무 협상에 결렬을 선언한 북한은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의 관심을 얻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And I think for the moment, Kim is really focused on trying to get America's attention and probably trying to get another summit.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김 위원장을 수행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실무 협상에 진전을 내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불만을 표한 것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And the fact that Cho Sun-hui was part of this delegation that went to Mount Kumgang really kind of reinforces the point that this issue is really tied to the frustration that North Korea feels and the lack of progress that has been made in the U.S.-North Korean dialogue.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객의 의지를 밝히고 북한 당국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국이 나서라고 거듭 주문했지만 한국이 따르지 않은 데 대한 불만과 북한 주민들에겐 자력갱생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ey're targeted at South Korea and at North Korea. It's a message internally, probably first of all, because he talks about repudiating a policy of dependence. 김 위원장이 한국에 의존한 선임자들이 매우 잘못했다면서 사실상 아버지 김정일 전 위원장 시대를 비판한 건 북한 경제의 시급한 내부적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 경제 발전에 김정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면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과거 정책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 내 한국 측 시설 철거 지시는 외국 재산권 침해로 국제사회에서 신용만 악화시켜 북한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빌린 9억 달러 넘는 차관을 비롯해 유럽 국가들에 대한 심각한 채무 불이행으로 국제 신용도는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이어서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3일 VOA에 금강산 한국 측 시설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지시는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형국에 비유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최대 문제는 제재가 아니라 국가 신용인데 북한의 한국 자산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 행태는 가뜩이나 나쁜 신용을 더 악화시켜 경제 발전의 발목만 잡는다는 겁니다. The big problem for North Korea is even if the sanctions are lifted, they still have no credit. Nobody will lend them money because of all these debts they have never paid. 신용카드 사용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자력갱생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외부에서 빌린 돈을 거의 갚지 않아 국가 신용도는 세계 바닥권입니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통일부의 위탁으로 1991년부터 유상으로 9억 3천만 달러를 북한에 빌려줬지만 거의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차관은 정치적 색채가 있어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조절해왔지만 채무 불이행 등 일방적 행태는 경제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검토해온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국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한다거나 또 대외 부채 문제를 등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북한에게 있어서는 그 외부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경협을 추진할 때에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VOA가 각국 정부에 확인한 결과 북한은 2017년 현재 스위스에 2억 900만 달러, 스웨덴 3억 1,800만 달러, 오스트리아 1억 7천만 달러를 비롯해 영국,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등에도 많은 빚을 지고 있지만 갚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신용보험업체 가운데 하나인 아트라디우스는 채무 불이행 등
계약 의무 이행 능력 등을 평가한 올해 국가별 위험지도에서 북한을 다른 13개 나라와 함께 투자와 사업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업 기회를 잃는 북한의 고질적인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가상 공간에서 벌여온 위협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조짐이 전혀 없다고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베니 톰슨 민주당 의원은 22일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주요 사이버 위협 국가로 북한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톰슨 의원은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2015년부터 18년까지 가상화폐 등 6억 7천만 달러를 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73차 유엔 총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해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로버트 우드 군축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We call on DPRK to co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in order to move forward on Chairman Kim's commitment at the 2018 Singapore summit to denuclearization. 우드 대사는 이어 수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북한의 밝은 미래를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Regarding North Korea, our goal remain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우드 대사는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등에 따른 기존의 안보리 결의, 대북 제재들을 계속 전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또다시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했습니다. In order to solve the nuclear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needs to approach us with a new way of calculation after putting aside the current one. 북한은 이어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기 있는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면서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접근법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려 한다면 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과 관련해 2018년 이후 2,220여 건의 신청을 받아 93% 이상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한 유엔사 허가 문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출입 신청이나 필요 정보나 서류가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만 비무장지대 출입을 불허했다고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비정치적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사를 지낸 오준 경희대 교수는 23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 인권정보센터 연례보고 세미나에서 정부의 북한 관계 개선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북한 정권 때리기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도 정치권에서는 북한 인권 이야기가 남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북한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해결 노력이 이어져야 북한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